언니 제 이름은 이혜지예요. 축하드립니다. 그 장면이 되게 슬픈 장면이 많았잖아요. 근데 언니는 어느 연기할 때 가장 슬프셨어요? 씬 중에? 저는 그 엄마가 주사를 혼자 이제 누워 계시고 저는 잠든 것처럼 있는 씬이 있어요. 그거 찍기 전 세팅하는데 보통 한두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 전부터 이상하게 누워있고 싶더라고요. 누워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씬은 찍기 전부터 해서 찍고 나서까지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고, 그거 찍고 바로 장례식을 찍었는데 그래서 눈이 퉁퉁 부었고, 네, 그 씬이 이상하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다음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박영철이라고 합니다. 네, 저 감독님께 죄송하신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영화를 통해서 백상예술제주 때 인기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나의 도시를 통해서 그때 SBS도 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최강희의 6가지 중독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앞으로 그 최강희 씨가 꼭 그 연기 쪽으로 해서 상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포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가 그동안 해오신 것 중에 우수한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게 영화관에서 재밌게 보고 오늘 되게 또한 재밌게 봤습니다. 그럼 언제쯤이면 그 최강희 씨가 만족하는 그 대상이나 여우주연상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을지 그런 포기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애자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기대를 했었는데 계속 먹었고요. 제가 연기적으로 아직 좀 미숙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좀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고 있어요. 애자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올라섰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품이 좀 없어서요. 내년 정도면, 짧게 보면 내년 정도면 꼭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연기를 잘해서 상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 무슨 팬클럽 모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죄송한데 저기 빨간 옷 입으신 분이 먼저 설명 주시면 먼저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봉기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 영화 중간 부분에 보면은 카메오로 김 씨가 출연을 하는데 그 어떻게 출연하게 되었는지와 그 다음에 김 씨는 강원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 그 부산 사투리를 쓰며, 그리고 선생님 그 감독님께서도 전주 분이신데 어떻게 부산 그 사투리를 쓰는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제가 여기 고사도 살았거든요. 거북담 사거리상으로 이제 여기 와서 그렇게 영화까지 들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사실 사투리로 굉장히 이렇게 나눠져 있긴, 지역색으로 좀 나눠져 있긴 한데, 제 스스로에 대한 생각은 동서간의 화합도 좀 해보고 싶었고, 종교적인 화합도 좀 해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욕심을 좀 굉장히 많이 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라도 출신이지만 부산 영화를 또 하고 또 부산 출신 감독님이 어느 순간에 또 전라도 영화 아니면 강원도 영화 이렇게 영화를 하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좀 받지 않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김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강희 씨한테 제가 할 만한 특별 출연할 만한, 우정 출연할 만한 그 분이 없겠느냐고 물어봤는데 김 씨를 좀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곰곰이 누워 생각하는데 김 씨를 생각하는데 거북이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생긴 게. 그래서 강희 씨한테 요청을 하고 강희 씨가 김 씨한테 요청을 해서 또 흔쾌히 그걸 받아주셨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희가 이게 이제 관객분들께 그 질문을 받을 때요, 당연히 이제 최강희 씨한테 몰릴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관객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누굽니다라고 이름 밝히시는 경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앞에 계신 분 알겠습니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용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질문하기 전에 용정 안녕이라고 한마디만. 안녕. 그 가장 슬픈 장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극 중에 예자가 아니라 실제 그 상황에서 누나였다면 그 손을 그렇게 제가 누나잖아요. 네. 그 손을 쉽게 그렇게 놓을 수 있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저걸 찍으면서 생각이 났었어요. 한 가지가, 제가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가 생각이 났었는데, 저는 아빠랑, 그쵸, 애자랑 애자 엄마도 영희도 처음엔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까 저도 아빠랑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애자처럼 친해질 기회가 없이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상을 치렀었는데, 그 애자가 이제 귓속말로 무언가를 말했듯이 저도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병풍기를 이렇게 살짝 기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저도 뭐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요. 살아계실 때 못했던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아버지를 놓아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애자도 그렇지 않았겠나 싶고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홍색의 옷 입으신 여자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20살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연기 지망생인데요. 연기에 대한 조언 좀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해서 연기자가 되고 싶으셨어요? 저는요, TV에서 뮤지컬을 보고, 저건 내가 해야 한다. 그래서 되고 싶었어요. 어디에서도 치이지 않고 지금 그 자신감 그대로만 가지고 부딪혀볼 수 있다면 뭐 하나라도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쁘게 생기셨네요. 감독님 어떠세요? 친구 저 여자는 다 좋아하는 스타일. 조언 한마디. 그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가기 전에 잠깐 만나고 얘기를 하면 제 죽음에 대해서 최강희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보는 결말이 죽음이 완벽한 이별은 아니고 완전한 이별은 아니고 또 죽는다는 게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불교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렇게 찡했던 장면이 그 큰 스님 할머니가 너의 부처님한테 다녀오라고 차마 얘기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엄마가 가신 다음에 이제 조카가 태어나는 이제 그런 장면도 해서 이 삶과 죽음을 이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좀 화해하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거,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